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참신치과 기공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오늘은 교합기의 탄생 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료도 만들었고, 중점은 이겁니다. 교합기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 뭐 때문에 뭘 보완해서 발전이 됐는지, 그거를 중점으로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교합기의 탄생일기. 제일 처음에 치과 의사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장소는 치아를 뽑거나 하는 곳은 이발소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발소인데, 지금 여기가 몇 년도죠? 1872년. 엄청 오래됐죠? 그죠? 그때 그려진 그림이니까. 이발소에서 이렇게 치아를 거의 뽑는 것만 가능했죠. 그리고 뭐 제가 사진은 못 구했지만 다른 옛날 사진들 보면 엄청 옛날에 뽑혔던 치아를 옆에 치아랑 금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체인처럼 묶어가지고 다시 박아 넣기도 했습니다. 임플란트 식으로. 당연히 붙진 않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렇게 엄청 안 좋은 환경에서 사람들이 구강에 대한 치료를 했었다. 이 그림은 뭐 치과 의사인 것 같아요. 같은데 처음 시초는 이발사였다. 이발소였다. 자, 그래서 옛날 연구원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철은 만들어야 되는데 턱이 어떻게 움직이지? 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치의학이, 모든 의학이든 치의학이든 발전한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언제죠? 세계대전이죠. 전쟁했던 식민지가 만들어지는 이런 시대 때 뭐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의학과 의학에 관한 모든 분야가 발전이 됐습니다. 뭐로 인해서? 생체 실험에 의해서. 그죠? 오른쪽 위는 337 부대입니다. 일본에 거기서 뭐 조선인, 러시아인, 중국인들이 많이 차라리 죽여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엄청 나쁜 실험을 많이 했죠. 그만큼 일본의 의학 기술은 높아졌습니다. 자, 이 사진이 불편하니까 넘길게요. 그럼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죠? 일본이 졌습니다. 그죠? 일본이 졌는데 337 부대에 대한, 337인가 377인가 모르겠는데, 이 부대에 대한 이제 전범의 징계를 내려야 되겠죠? 학살을 했으니까 사람을. 근데 미국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전범으로 사형시키지 않겠다는 전제하가 뭐냐면 그 생체 실험 결과를 내놔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다? 무죄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죠. 뭐 어쨌든 자, 턱관절이 움직이는 건 알겠어요. 그죠? 우리가 입을 벌릴 때는 과도가 전내 하방으로 이제 움직여주고, 그리고 측방을 할 때는 작업 측에서는 후방 운동을 하고 균형 측에서는 전내 하방 운동을 합니다. 그죠? 그 기계를 어떻게 만들지? 그 시대 때 못 만들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때 많은 이론이 나옵니다. 턱관절에 대한 많은 이론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과두를 잡아놓고 움직이는 교합기가 대세가 됐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교합기도 있었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막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때는 동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이제 호비만큼 많이 쓰이는 교합기입니다. 그죠?
자, 왜 이걸로 해도 그 보철을 만드는데 무방하냐?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면 과두를 기준으로 만든 이런 교합기는 정말 다 쓰레기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었어요. 이때까지 지금 제가 교합에 대해서 하는 영상들이라든지 교합의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두는 움직이는데 왜 책은 안 바뀌느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하지만 교합기는 사실 이렇게 만들어져도 어느 정도는 무방하다. 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치과에서 CO 바이트로 물어와요. 인프를 뜰 때도 CO로 묻니다. 그러면 그 점이 과두의 기준점이 위에 있든 중간에 있든 밑에 있든 그 회전각은 달라질지 몰라도 개구 운동을 할 때예요. 회전각은 달라질지 몰라도 어쨌든 만나는 0점은 같죠? 그래서 과두가 위에 있는데 해도 무방하다.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바이트가 조금 높아도 그거에 대한 시간은 어느 정도 체어에서 잡아줄 수 있다. 그래서 다 이거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교합기로 만들었는데 체어 타임이 뭐 1시간이다. 그럼 이런 교합기 버려야죠. 그죠? 근데 이런 교합기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철을 만드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요. 치과 기공사는 과두는 움직인다. 근데 과두를 고정시켜놨다. 그럼 이걸로 어떻게 보철을 만드냐? 결론은 0점이 같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어떨 때 문제가 될까요? 대표적으로 거상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뢰서에 뭐 1mm 거상시켜 주세요 라든지 뭐 2mm 내려주세요, 내열해서 배열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코사인 뭐 이런 그런 각에 의해서 왜 구각내를 안 맞는지 그거는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과두는 움직이지만 과두를 고정시켜서 만드는 이런 과정도 보면 어쨌든 회전 운동의 0점은 같기 때문에 CO점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합기를 쓰는 겁니다. 제 영상 뒤에 보면 이 교합기가 있어요. 그죠? 저 뒤에 여기에 교합기 있죠, 이거. 하지만 안 써요. 안 쓰는 이유도 좀 있다. 그 좀 후반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교합기는 첫 번째 뭐죠? 이 회사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죠? 그리고 뭐 버티컬 힌지, 라테럴 운동도 뭐 가능하다. 그리고 제거가 가능하다. 뭐 메탈로 된 뭐 마그네틱 플라스틱 뭐 여기에 있어요. 그게. 그리고 뭐다? 경제적이다.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앞에 절치핀이 없어도 뒤에 걸로 고정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치핀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저 뒤에 핀 가지고는 이게 고정이 잘 안 돼요. 더 누르면 저 전방부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좋지 않아요. 후방에 있는 게 있으면 좋지만 절치봉이 있는 게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운팅을 할 겁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마운팅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마운팅은 뭐 여기로 하고 어떤 마운팅은 여기로 하고 그게 너무 조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기준을 만들자, 마운팅 할 때. 그래서 뭐를 인용해서 하죠? 본일의 트라이앵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만들기, 그 에버리지 마운팅을 합니다. 평균적인 마운팅으로 해서 그나마 평균적인 그런 뭐 파이널 보철을 만들어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사진은 카보인데 카보랑 무관합니다. 그냥 아티큘레이터라고 이제 구글링을 하면 뭐 이런 사진 먼저 나와요. 그래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을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 기준이 되게
하악 절치점을 저기다 놓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악을 놓자. 아니면 뭐 상악을 놔도 되겠죠. 상악 절치점을 놓고 하악을 놓자. 근데 어쨌든 본일의 상극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 끝점은 하악이 절치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뭐다? 상악으로 해도 무관하다. 왜? 에버리지니까. 그죠? 75에서 80점 사이만 왔다 갔다 하면 되죠. 그래서 에버리지 마운팅은 뭐죠? 상악골이 먼저 마운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악골은 몸에서 유일하게 관절이 아니고 근육으로만 잡고 있는 악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변동이 너무 많아요. 하악골은. 그래서 두개골에 붙어 있는 하악골부터 마운팅을 하는 게 에버리지 마운팅의 정석입니다. 네. 자, 마운팅하는 방 순서를 볼게요. 일단 자, 이거는 두개골이 다 나왔지만 앞에 있는 상악골만 상악 모델만 있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보시면 돼요. 자, 왼쪽은 성인의 악골이고 오른쪽은 성장기라든지 어린이의 악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에버리지 마운팅 지그를 이용해서 절치점을 맞췄어요. 맞추고 자, 상악부터 마운팅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바이트를 이용해서 물린 다음에 하악을 마운팅해요. 여러분, 뭔가 찝찝하지 않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셨을 거예요. 벌써 눈치를 챘었을 거예요. 짜잔. 아,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본을 떴어요. 인프를 떴어요. 인프를 떠서 기공소에 가서 마운팅을 에버리지 마운팅으로 딱 했는데 운이 좋게 저희 과두와 그 교합계의 과두가 일치하면 그거는 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린이의 악골 작죠. 작은데 어른의 악골에 의한 이런 개구 운동과 측방 운동을 하고 있다. 에버리지 마운팅을 하면. 자, 볼게요. 얘는 이 어린 악골은 사실 이런 원운동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교합기에서는 과두가 고정되어 있는 교합기에서는 이런 원운동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에버리지 마운팅을 하면 무슨 오류가 있다? 이런 원운동을 해야 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네. 하지만 대세는 지장이 없다. 왜 대세에 지장이 없을까요? 개구 운동의 CO점은 같으니까, 0점은 같으니까. 얘가 어디에 마운팅이 됐든 아까 말했죠. 개구 운동의 CO점은 같다. 그것까진 오케이? 이해하셨죠? 하지만 에버리지 마운팅이 반론을 제기하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게 더 큰 게 어른 악골이고 작은 게 어린이의 악골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갈색이 어른 악골, 파란색이 어린이 악골. 측방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측방을 했을 때. 자, 제가 엄청 운이 좋아가지고 과두의 기준점과 제 과두가 기준이 같다고 쳐요. 그래서 6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입니다. 지금 갈색이 기준이에요. 제 악골 기준입니다. 했을 때 이런 메인 그루브가 나왔다고 쳐요. 하지만 이 어린이는 측방을 할 때 6번에 측방에 그대로 옮겨 놓는데 뭐죠? 원래 이 자리에 6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어린이는 6번과 7번 사이에 마지널 리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악골은 어떻게 되죠? 어쨌든 기준점에서는 멀리 있는 거죠? 멀리 있죠? 멀리 있으면 더 이 어린아이의 메인 그루브는 커진다. 더 작아져야 되잖아요. 악골이 작은데 얘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두를 중심으로 과두가 중심인 교합기에 만약 마운팅이 됐다고 치고 녹색의 원운동이 돼야 되는데 에버리지 마운팅을 하니까 악골이 작은 애들은 원운동이 더 커진다.
그리고 에버리지 마운팅을 했던 그 악골보다 더 큰 사람은 뭐죠? 그 회전 운동이 뭐죠? 더 작아진다. CO2 맞는데 이 사람 보고 측방 운동 해보라니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체어탐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과두의 기준점에 뭘로 어떻게 맞춰야 되나? 네 교합기의 과두 기준점에다가 이 환자의 과두를 어떻게 가지고 오지? 어떻게 인기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뭐죠? 그래, 과두 위치에 대한 상악골을 그대로 인기하는 걸 만들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에버리지 마운팅이 어떻게 마운팅을 하든 간에 오픈 클로즈 그 무브먼트는 사실 큰 대세에 큰 지장이 없는데 측방에서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두를 앞골이 작은 애들은 뒤로 가지고 오고 앞골이 큰 사람들은 앞으로 가져가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교합기의 과두 기준점에 그 사람의 과두 기준점을 맞추자는 거예요. 사지탈 평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상악골의 교합 평면과 이 과두에 좀 앞에 있지만 어쨌든 웨이도와 과두는 어떤 비례적인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이 과두 웨이도와 이 귓구멍이죠. 귓구멍과 귓구멍에 뭔가 꽂고 그 다음에 보호를 연결하고 그 보호의 끝에 뭐죠? 마이크 포크가 들어가서 이 하악골에 대한 그대로의 그 인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인지를 가지고 와서 그 인지 바이트에다가 상악골을 넣고 하악골을 놓으면 어쨌든 이 귓구멍에 대한 기준이 이 귓구멍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기준이 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이 귓구멍에 대한 이거를 그대로 인기해 와서 상악을 마운팅하고 하악을 마운팅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빵 하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게 페이스보우죠. 페이스보우가 어떻게 마운팅이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 또한 제가 이제 성인과 아이의 하악골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좋은 이론인데 굳이 제가 또 어른과 어린이를 왜 나눴냐면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가 됩니다. 자, 상악골을 먼저 이제 이 환자가 웨이도와 이제 상악의 교합 평면을 가지고 인기를 합니다. 그 인기를 교합기에다가 그대로 마운팅을 해요. 그죠? 그대로 마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악골을 그러니까 하악 모델을 마운팅을 해요. 어때요? 짜잔하고 이제 우리가 사지탈 평면에서 봤을 때 과두의 위치가 일치하다. 그럼 뭐다? 그렇게 하면 측방도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자들이.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니까.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호리존탈 평면에서 보자는 거죠. 수평면에서 보면 진실이 이거다. 분명히 우리가 사지탈 평면에서 시상면에서 봤을 때는 과두의 위치는 같은데 호리존탈 평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악볼은 그러면 어떻게 회전 운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인데 이 어린아이의 과두를 여기에다가 늘려서 맞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원운동을 보면 지금 이 빨간색이 지금 늘려놓은 아이 아악골의 회전 운동 축이에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뭐죠? 이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00% 맞는 건 아니죠. 왜냐면 턱은 움직이는데 얘가 만약에 지금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란 쪽에 원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원이 그려지지 않은 과두가 전내 하방 운동을 할 때 이 과두는 후방 운동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때 당시 그럴 기술력이 안 됐죠.
어떻게 그렇게 할 거예요? 만들었어요? 만드실 수 있어요? 이런 오류가 있어서 아니 또 페이스북은 잘 안 쓴다. 그러면 이 운동을 이런 오류를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어떻게 푸셨죠? 학자들이 이제 움직이는 과두를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과두가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과두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걔를 묶어놓고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뭐죠? 이 학자들이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과두의 배내각을 잡자. 그럼 과두의 배내각을, 이 환자의 배내각을 그대로 이 교합기에서 계산을 때려서 이 과두를 잡아주면 그나마 그게 흡사하게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죠? 그거는 균형 측에서 하는 말이고 작업 측에서는, 작업 측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잡습니까? 하지만 그게 기계의 한계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보 교합기의 풀셋 중에는 그게 후방 운동까지 재현되는 상판이 있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도 그 카보 교합기에 대한 세미나를 들으러 갈 겁니다. 한 4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서 어떤 원리로 경추가 기준이 아닌데 과두가 기준인 교합기로 움직이는 과두를 잡는지 저도 배우러 갈 겁니다. 사실 그걸 먼저 배우고 나서 제가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세미나를 배우고 나서 그거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쓰는 교합기의 장단점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핑계죠. 일이 워낙 많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각이 지금 11시 반, 토요일 11시 반이에요. 일을 다 끝내고 지금에서야 일을 다 끝내고 영상을 찍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완전 조절성 교합기가 나온 거죠. 3대장이죠. 완전 조절성 교합기 3대장 하나우 그리고 스트라토스, 카보. 아텍스는 뺐어요. 제 마음속에 3대장은 아텍스는 안 들어갑니다. 개인적인 개인 사정이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제로상에서 광고가 안 들어온다는 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렸죠. 브리덴트에서 일반적인 교합기인데 우리가 측방을 할 때 균형측은 전내 하방으로 움직이고 전내 하방이 아니죠. 그냥 전 하방으로 움직이고 작업측이 후방으로 가는 교합기가 있어요. 그거는 저기 그 연세대학병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전정호 실장님의 페이스북 동영상, 아주 옛날 동영상을 찾아보면 있어요.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사실 그걸로 이제 측방하는 거는 보여주지 않는데 거기에 이제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측방도 이제 그런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교합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전내 하방 그 다음에 후방 운동의 아이디어는 좋아요. 하지만 그거 우리가 그거를 그 전내 하방각과 후방각을 정해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계는 기계다. 우리는 100%로 만들어주고 싶지만 그건 우리의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육을 가지고 있는 교합기로 제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0%로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85%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15%는 우리의 100이 진료실에서는 85%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머지 15%는 진료실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약간 높은 바이트를 맞춘다든지 그리고 측방각이 어쨌든 다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측방각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경추교합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계속 이렇게 경추교합 하느냐. 경추교합기에 마운팅하는 방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로 마운팅이 되고 그게 왜 인체와 흡사하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교합기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어떤 걸 보완해서 계속 발전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 주변 사람들에게 제 채널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